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2018년 경찰 1차 영어 해설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시험은 제가 볼 때는 난이도는 그냥 요 근래에 경찰의 표준적인 난이도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듯이 경찰에서 여러분 한 80점 맞으면 좋겠죠? 그러려면요. 경찰은 문법 문제가 전체적으로 아주 까다롭게 나오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걸 묻습니다. 공통영어 한 권을 열심히 하시면 문법 문제 다 맞힐 수 있고요. 분명히 그렇고요. 공통영어 한 권을 잘 하시면. 그 다음에 파워워드. 경찰은 단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파워워드의 500개 단어 중에 적중한 단어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자, 이 파워워드 500개 단어 그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공통영어랑 파워워드 하시고 그 다음에 독해를 위해서 파워리딩 전략편 한 권, 한 달이면 끝나는 이 책과 그리고 기출문제는 해주셔야죠. 기출문제 한 10회 정도를 하시면 경찰에서 80점이 확실히 나온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믿고 우리 이루어내시기를 바라고 설명을 잘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이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예, 이 사진에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이렇게 막 이 발 뒤가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요게 너덜너덜한. 그래서 이 tethered의 그 개념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요 그림을 제가 찾아왔고요. 여기서 물은 convicted는요, vict가 victory에서 온 파워드 500개 표저에 들어가 있는데, victory, 승리를 뜻하는 victory의 이 부분하고 똑같죠. 이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긴 사람이 아니라 수동태니까 이겨졌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한 사람인데 수동이니까요. 유죄 확정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형을 받아서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살인 때문이죠. 여러분 be sentenced 다음에 to 쓰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 기출문제를 풀다가 이런 거 챙기셔야지 돼요. be sentenced to. 그 다음에 be convicted라는 말에 이거 기본적으로는 확신을 갖다는데 그게 특히 재판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는 유죄 확신이라는 거 표제어이기도 하니까 잘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indisposed도 좋은 말이에요. dispose는 원래 여기저기 놓다, dis는 여기저기, 그 다음에 pose는 놓다를 뜻해서 배치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배치가 여러 배치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떤 성향, 마음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하는 성향을 뜻한 단어가 disposition이거든요. 성향으로 발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disposed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배치가 된, 즉 하고자 하는 willing의 같은 말이 되고요. 근데 지금 저기 있는 건 in이 들어갔잖아요. 부정어니까 요거는 부정을 unwilling 이렇게 하죠. 이제 그 말이 동의어고요. 그 다음에 condemned가 동의어인데 지금 이 답이죠. 왜냐하면 damn이라는 게 거의 이제 지옥으로 꺼져라 라고 사람들이 욕을 할 때 damn it 하는 요 부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하게 비난하고 저주하다란 말이어서 맥락상 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dejected는 아래로, 그 다음에 eject는 던지다여서 아래로 떨어뜨리다 라는 게 낙담시키다. 그래서 dejected는 낙담하게 된, 마음이 우울하게 된 정도의 말이어서 이제 표제 지금 이제 묻고 있는 단어랑 상관이 없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그림 뭐라고요? 이 그림 요 뒤축을 뭐라고 하냐면 tethered.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사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 청바지 중에서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뜯어놓은 바지들 있잖아요. 멋내기 위해서. 이런 거는 너덜너덜한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뜯은이라는 말. 그래서 ripped jeans라고 표현을 해서 이 ripped가 아니라 너덜너덜한 적당한 그림 이렇게 찾느라고 좀 공을 들인 그림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괜찮은 그림들이 이제 찾아졌는데, 요거는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이고요. 이제 그 오팔이라는 보석의 굉장히 큰 특징은 unclear,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많은 보석들이 좀 투명하죠. 뒤가 보이는데 얘는 불투명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opaque라는 말이 오팔 같은 해서 이게 동의어가 unclear, 좀 불분명한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nsect repellent spray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repellent라는 이 단어가 저기 보이시는데 re는 뒤로, 그 다음에 펠은 몰아간다 라는 뜻이어서 뒤로 저를 쫓아내는 해서 뭐 역겨운이라는 형용사이기도 하고요. repellent 하면 명사로 하면은 이게 이제 뭐
방충제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기 저 벌레들이 못 오게 뿌리는 이런 그 스프레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repellent는 쫓아내는 이런 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물은 단어는 subsequent 역시 파워드 500개 표제어입니다. 이번에 경찰 시험에 파워드 적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뭐 자주 그러긴 합니다만 500개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sub는 아래, 그 다음에 sequ는 따라온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밑에서 따라오는 이니까 이제 첫 번째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따라오는 aftershocks 하면은 이게 여진이 되겠죠. 여진들이 시민들을 굉장히 무섭게 했다, 깜짝 놀라게 했다인데 이제 동의어는 ensuing이죠. 이 SU가 여러분 저기 보면 SEQU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S하고 U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수는 follow.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하거든요. 인수는 follow. 여기 SU가 follow를 뜻하면서 인수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발음으로 인수는 follow, 인수는 follow, 인수는 follow. 그러니까 ensuing은 following, 그리고 subsequent의 sequ가 follow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subsequent, 후속적인 동의어 ensuing이고요. 그 다음에 이 sanguine이라는 단어, 여러분 처음 보시죠? sanguine. 이 말은 이제 볼이 발그레한, 혈색이 좋은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기질을 옛날에 그리스의 의학자가 4가지 기질로 나눴는데요. 이게 멜랑콜리한 사람, 굉장히 좀 약간 그 무드 잡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막 활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4가지로 사람의 어떤 체질을 분류할 때 그 중에서 굉장히 활력 있는 뜻하는 단어가 바로 sanguine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색도 붉고, 그리고 좀 다혈질이고, 이렇다는 말인데, 요새는 그냥 굉장히 그 활달한 cheerful 정도의, 또는 이제 원래 피색에서 왔기 때문에 reddish, 약간 붉은, 이런 정도의 말로 sanguine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죠? 요거 opaque, 요거는 repellent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요것도 이제 그림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The truck이 went out of control. 이제 out of control, 통제가 안 되니까 망가졌고요. 그리고는 came close to, 어디에 거의 다다랐냐면 이 close라는 말이 아슬아슬한 이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어디에 거의 도달을 했냐면 pedestrian,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pedestrian의 ped가 풋을 뜻해서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 pedestrian은 보행자를 뜻해요. 보행자를 이제 truck이 went out of control이니까 거의 어디에 왔냐면 pedestrian, 걸어가던 사람을 이렇게 run over 할 뻔했다 이거죠. 그래서 차로 치다라는 말이 사람이 있는데 이 위로 이렇게 달려간다라는 running over라는 걸 이제 답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 차를 한번 보세요. 이 차가 run over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차는 run over, 그럼 차로 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ull over라는 말은 뭐냐면 이 경찰이 지금 차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정차시키다, 정차하다 이 말인데요. 경찰이 차를 잠깐 멈추세요 라고 할 때면 그러면 운전자가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아당기죠. 옛날에 이제 말 타고 가다가 말을 잠깐 멈출 때 이렇게 잡아당겼던 데서 정차시키다 pull over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는 park인데 잠깐 세우는 것을 pull over. 경찰이 이렇게 사람을 운전자한테 뭐 확인하기 위해 세울 때도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take over라는 표현도 아주 많이 쓰는데 보통은 떠맡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그래 내가 할게 이제는 하면서 자기가 떠맡는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경찰관이 이제는 내가 운전할게요 이런다면은 take over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ook over라는 말은 비슷한 말 examine, 조사하고 검토한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나 한번 본다는 건데요. 이 경찰이 이 차를 look over 하려고 차를 pull over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연결할 수가 있죠. 이 차가 run over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경찰이 pull over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 경찰이 저 운전대를 잡고 take over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차를 전체적으로
look over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4개의 over 들어가는 주요 표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배워보시고 이제 독해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독해 문제라기보다는 단어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장 바이 문장으로 읽어보죠. 우리는 we are all told at school. 학교에서 다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말. 우리는 학교에서 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라는 말은 제시문, 주제를 이제 밝히겠습니다. 라는 제시문일까요? 아니면은 학교에서 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라는 반박문일까요? 이제 파워 리딩의 전략편을 보시면 이제 2주차에 주제를 찾는 방법, 첫 문장의 주제를 찾는 방법을 설명할 때 첫 문장의 스타일을 제시문 혹은 반박문 혹은 도입문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 우리가 다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듣죠. 이 말은 그 말이 맞아요 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그냥 국민교육으로 이야기한 것은 되게 총론일 뿐이고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라는 반박문으로 갈 여지도 사실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봅니다. 일단 학교에서 듣는 얘기는 좀 뻔한 얘기예요, 사실. 자, 흰색은 햇빛을 reflect, 파워도 500개 표제하고요. 자, 반사한다는 말이죠. 반사하고, 그리고 검은색은 sunlight을 absorb, 흡수한다고 듣습니다. 그래서 the 비교급이에요. The paler your clothes are. 그래서 당신의 옷이 지금 이거는 이렇게 dark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되게 옅은 색일수록 그러면 당신은 더 시원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잘 처리되셨을 거고 이렇게 지워주세요. 신경 쓰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을 보면 processes 어떤 단계들, 단계, step 1 to 3 이렇게 나가는 게 process고 progress는 발전이죠.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것. 지금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둘이 좀 비슷한 말이니까 요걸 좀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뒤를 보면 advantage는 좋은 거고 defect는 결함이라고 하니까 이 뜻이 확 다르니까 이걸로 한번 구분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살짝 보니까요. 여기 to thermal 어쩌리 happening at once 이래요. These clothes 이 옷들은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there are 있다 다음에 복수의 주어가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보아 이제 2번이 확실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쵸? 예. 아니면은 이제 요걸 읽으실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이 좀 살짝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수가 복수형, 단수형이라는 걸 가지고 because there are two thermal 하면 therm, 온도, 과정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이라는 이제 to 다음에 복수주어 이걸로 맞출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디귿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 given that 이라는 말은 무엇을 고려할 때 라는 이제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제 대체로는 이유를 밝히는 종속 접속사예요. 자, 뭘 고려하냐면 아무도 born in a hot climate 그래서 뭐 더운 데서 태어난 사람이 willingly stands in direct sunlight.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더위에 되게 익숙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햇빛 쨍쨍한데 나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더위를 잘 아니까 더우면 대체로는 그늘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the dark clothing 그런 사람 보통 사람들은 이제 direct sunlight에 가지 않기 때문에 검은 옷은 짙은 옷은 has the 뭐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햇빛에 쨍쨍 나가진 않으니까 만약에 쨍쨍 나간다면 페일한 옷이 좋지만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어도 괜찮단 말이죠. 여기 들어갈 말은 좋은 말이에요. 뒤로 확인하면 because it이라는 건 dark clothing을 받죠. 그것이 당신을 더 시원하게 유지하기 때문이죠. When you are in the shade. 맞네요. 그늘 속에 있으면 검은 옷이 오히려 더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검은 옷은 햇볕을 잘 흡수하지만 또 몸에서 나오는 열을 빨리 방사해서 내보낸대요. 여기 방사하다라는 동사 radiate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햇빛에 있을 때는 검은 옷이 불리하지만 좀 그늘진 데에서는 햇빛은 안 오고 몸에서 빨리빨리 열이 나가게 하니까 검은색이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설명하고 뒤로 갑니다. 5번 볼게요. 자, the game industry must to changing conditions in the marketplace에서 시장에 있는 이건 형용사예요. 자, 변화하는 조건들에 잘 적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adapt라는 말은 이 OPT가 옵션에서 왔어요. 그래서 선택하다 또는 입양하다. 입양도 일종의 선택이죠. 고르는 거죠. 여러 아이들 중에 한 명을 골라요. 자, 그래서 이건 선택 입양이니까 빼겠고요. 스펠링이 하나만 다르지만 이 apt는 적당하게 딱 맞는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다에 어울리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which하고 tham의 차이는요. 얘는 대명사인데 그냥 대명사인데 얘는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는 얘가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 즉 종속 접속사를 이렇게 쓰고 그 뒤에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관계 대명사니까 형용사절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대명사만 필요한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가볼게요. A tree, 나무가 provide라는 너무 중요한 동사가 나왔죠. 이제 집을 제공합니다. 많은 creatures, 많은 동물들을 create 창조물 중에서 특히 동물들을 위해서 나무가 그렇죠. 나무 한 그루에 많은 동물들이 살아요. 그다음에 all of 걔네들 모두가 또한 사용합니다. 그것을 음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랬는데요. 여기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면서 all of하고 잘 연결이 되는 앞에 creatures를 받는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되죠.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all of which를 써야 되겠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also use라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which를 쓴 건데 만약에 이게 using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처리가 되면 using이라고 ing를 붙이게 되면 사용하고 있으면서라는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tham이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사실은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포인트는 주어 동사 use가 본동사 형태로 쓰였다는 거 이거 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얘가 본동사죠. 근데 using 이러면 이건 분사화 돼 있죠.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물으세요. 여러분 감수성닷컴의 좋은 점이 뭡니까? 유튜브에도 이제 제가 답을 잘 달아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감수성닷컴에 오시면은 거의 하루 이틀이면은 클리어한 답을 들을 수가 있고 안 되면 또 물을 수 있고 또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모르면 또 그쪽으로 자꾸 물으십시오. 자, 다음 6번은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요. 자, 주어는 the people. 사람들이 were stunned 다음에 이 stun 이라는 말이 거의 뭐 쇼크를 받았다, shocked. 이 말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는 어디로 빠져 들어가냐면 into는 들어간다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침묵 속으로 너무 놀래서 말을 못하는 상태로 이제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silent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명사 silence가 확실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여기서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이제 답이 틀렸다고 하고 바로 넘어가려고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혹시 좀 자신이 없으면 뒤를 볼게요. As they slowly began to realize 해서 그들이 서서히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begin이라는 동사는 여러분 공통 영어에 보면 begin, start, 그다음 continue 이 단어들과 그다음에 like, love, 그다음 hate 정도까지를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달라라는 게 공통 영어 1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공통 영어 1과에서 동사 뒤에 to를 쓸 건지 ing를 쓸 건지를 설명하거든요. 유튜브에 강의 있습니다. 예, 어떤 동사는 나는 to랑만 다닐래. 어떤 동사는 나는 ing랑만 다닐래 이러는데 어떤 동사들은 괜찮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뭐 약간 어감은 다르지만 둘 다 쓰겠어 하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별 의미의 차이, 큰 차이 없이 두 가지를 다 쓰는 동사다라고 일과에서 공부를 해요. 그걸 공부하신 분들은 begin to realize, 좋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what 이라는 접속사에 대해 명사절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realize의 대상이죠.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명사절, 스스로 명사다. 요 얘기를 이제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공통영어 한 권으로 충분히 공부가 되고요. What the mayor's statement meant. 그래서 그 mayor, 시장의 언급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여기 대상이 생략되어 있고 something이 빠졌고 그게 바로 what입니다. To their future as citizens in the city. 이제 도시에서 이제 시장이 뭐라고 statement 말을 했는데 그게 자기들에게 what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realize 하기 시작하자 굉장히 shocked해서 말을 못할 상황이 됐다.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나 봅니다. 자, 그러면 말을 못하는 상황, 침묵이라는 명사 silence로 바꿔주시고요. 자, 넘어가고 7번 보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The police officer가 approached to 했는데 이게 틀리다는 것은 역시 공통영어 아마 5과 정도를 보시면은 자동사하고 맞아요. 5과에서 자동사하고 타동사 설명을 합니다. 이제 라이하고 레이를 맨날 물어봐요. 라이는 눕다니까 그 자기가 누운 거잖아요. 어디에 눕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놓다니까 대상이 필요하죠. 내가 놓았으면 무엇을 어디에 놓았는지. 이렇게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면은 당연히 대상이 필요 없고 혹은 당연히 대상이 필요하고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할 그렇구나. 요건 좀 조심하자 라고 주의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영어 5과에 보면 우리랑 스타일 달라요. 영어랑 한국어가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건 좀 주의합시다 라고 하는 말로 approach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다는 우리말은 어디에 하는데 approach 또 참석하다라는 말 attend 우리말은 어디에 참석하다 하는데 이런 말들 다음에 to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하다 이러면은 우리는 누구와 하잖아요. 또 접촉하다 컨택하면 누구와 하고 또 동행하다 하면 누구와 라고 하지만 이런 말 다음에도 영어에서는 with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토론하다 또는 설명하다 이런 말 다음에도 또 about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치사 3개를 주의하라고 적어놨어요. to, with, about 쓰지 않는 경우들. 거기에 나오는 너무나 이제 사실 굉장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따로 공부합시다. 요거는 좀 주의해 주세요. 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영어 한 것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이게 틀렸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다음, your baby, 너의 아기가 looks lovely.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너무 예쁘다. 자, 이 lovely는 여러분이 이 look이라는 동사에 대해 역시 요 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요 5장에서 look은 뭐뭐해 보이다 라는 말이니까 그 뒤에 보어를 써야 되는 보어가 필요한 동사고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니까 형용사형이어야 된다. 모든 주어는 명사고 그럼 명사를 설명하려면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 그러면 lovely가 형용사냐? 보통 ly 붙은 말은 여러분 ly 붙은 보통 무슨 품사죠? 보통은 부사인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 quickly 이런 말 할 때 quick이라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lovely는 love가 명사잖아요. 명사에 ly를 붙였어요. 그러면 형용사가 되니까 지금 이게 딱 맞다는 거죠. 이게 답이고요. 자, explain us가 왜 틀리느냐. 자, 요거는 여러분 부디 공통영어에 아마 한 8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say와 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과 정도에 있을 거예요. say는 일방적으로 말한다. 혼자서 말하는 거예요. single. 다음에 이거는 쌍방이 말한다. two 이렇게 기억하시라. say and tell. 턱이어도 되지만 tell로 바꿀게요. say하고 tell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걸 다루는 내용이 8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혼자 스피커처럼 말하는지 아니면 카카오톡처럼 같이 얘기하는지를 구분한다는 걸 8과에서 배우죠. 그래서 이제 say 같이 그냥 자기가 뭘 말했는지 누가 뭘 말했는지가 중요한 그런 동사들은 뒤에 내용만 밝혀요. 그런데 이런 동사들 중에도 누구에게를 밝히고 싶으면 to를 따로 써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say 다음에 somebody를 직접 쓰지 마라. 그런데 tell은 어떠냐면은 tell은 쌍방이 얘기하기 때문에 tell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누군지를 꼭 밝힌다고요. 그 다음에 대절을 통해서 물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말해주죠. 이런 얘기가 이제 공통용어에 설명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say하고 tell을 구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say 같은 동사인지 tell 같은 동사인지를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say 같은 동사가 대부분이고 tell 같은 동사가 소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런 말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assure, 다음에 remind, 다음 tell,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동사 inform, 그리고 convince, 이렇게 5개의 동사를 기억하자. 그 외에는 대부분 say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가 책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나오고 있는 explain도 say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좀 전에 말했듯이 about 따위를 쓰지 마시고 무엇을 보통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에게를 붙이고 싶으면 to를 별도로 써주셔야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보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아씨 저런 걸 어떻게 내가 다 알아. 모든 동사에 대해 알 수 없잖아. 막 이렇게 우리가 짜증을 내요. 문법 정말 싫어. 그렇게 되시잖아요. 정말 무서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공통영어 8주차 정도까지만 봐도 이런 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he was disappointing,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으로 공통영어에서 이거는 아마 3주에 있을 거예요. 형용사 설명할 때 disappointing이 맞는지 disappointed가 맞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너무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공통영어 공부하시고 잘 맞추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경찰이 되죠. 시험에 합격하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쪽에 설명할게요. disappoint가 실망하다가 아니라 실망시키다, 실망하게 만든다거든요. 그러면 그는 실망시키고 있는 사람인가요? 실망하게 된 사람인가요? 시험 결과를 가지고 with the result of the test, 시험 결과를 가지고 실망을 시키고 있나요? 실망을 하게 된 건가요? 시험 결과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공통영어 공부해야겠다. 지금은 실망스럽다. 실망하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느끼는 감정은 뭐뭐하게 된, 실망을 당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이디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전형적인 문제들이었어요. 물론 많이들 맞히셨겠지만 틀리셨다면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요 해설 부분을 놓고 내가 문법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공통영어가 이게 진짜 해결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참 바라며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또 문법이군요.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 자, 주어가요. the daughter가 만들었어요. 그녀의 부모님들을 이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은 대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대상은 이제 make의 대상이죠. The daughter made her parents를 이런 상태로 바꿨다. 대상을 보충하는 대상 보어를 쓸 자리예요. 모든 대상은 명사입니다. 지금도 명사죠. 모두 항상 명사예요. 대상은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항상 명사. 명사를 설명하려면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happy라고 부사 썼으니까 틀리다는 거죠. 틀렸죠? happy가 필요해요. 다음에 cheer가 여기 이제 맨날 물어보는 lie가 또 나왔어요. lie의 과거형이 lay고 다음에 분사형은 lay인이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여러분 이제는 공부합시다. lie, lay, lay인. 그 다음에 lay 과거형은 lay는 그냥
D 끝나고 보통 동사 그렇듯이 D로 끝나잖아요. lie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 말고 물론 거짓말하다라는 단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얘는 lied, lied. 그러니까 얘도 역시 D로 끝나니까 얘만 특별한 거예요. 얘만. lie, lay, lay에서 나머지는 그냥 DD 끝나고. 자, 그러면 클레어가 누웠고요. 요겁니다. 누웠고 lay down on the bed. 침대에 누웠고 and took a nap yesterday에서 낮잠을 어제 잤습니다. 맞았죠? 자, 이거 왜 틀렸냐? When he retires next month. will이 필요하지 않죠. 이거 뭐냐면 시간과 그다음에 조건 부사절에는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 우리말에도 그가 다음 달에 은퇴하면 이러지 은퇴할 거면 무슨 소리지? 좀 은퇴할 거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말하지? 이상하잖아요. 은퇴하면 우리 보통 이럽니다. 은퇴하면 현재형처럼 얘기를 하죠. 다음 달이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왜 이런지까지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역시 공통영어를 공부하시는데 요거는 4주 정도 1주에도 좀 얘기를 하고요. 네, 3주에 하겠군요. 3주에 시제를 보시면 이 설명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는가지 들으면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when he retires next month를 부드럽게 읽게 되고 편하게 받아들이고 가다가 when he will retire가 되면 이거 will이 빠져야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유를 알면. 자, 그래서 공통영어 공부하시고 이제 이런 거 잘 맞추시기를. 자, 부사절에는 미래 쓰지 마시고요. 여기 미래 쓰는 거예요. We will give him a present. 뒷부분은 맞습니다. 자, 나무들이 must be fitted. 딱 맞춰져야 된다. For the places. 그 장소들. 어디냐면 그들이 사는 장소에 딱 맞게 이렇게 배치가 돼야지 너무 많이 넣거나 또 너무 뭐 큰 거, 너무 작은 거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사이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 where를 썼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보면 in이 있단 말이에요. in이 전치사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where 같은 얘는 이제 관계 부사라 그러죠. 부사예요. 장소 부사. 관계 부사는 명사가 아니니까 관계 부사를 쓰지 마시고 명사를 써야 되니까요. 대명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where가 아니라 which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공통영어 하나 열심히 공부하시면 잘 알게 돼요. 자, 2번입니다. 이걸 꼭 다들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어가 돼요. 이런 정도의 문법은 알아야만 영어를 잘 읽을 수 있고 영어 성적에 80점 낼 수가 있는데 이게 공통영어 한 권이면 된다고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영작. 이것도 문법 문제예요. 자, 적절한 걸 찾습니다. 새로운 관리자는 이전 관리자보다 더 우수하다. 그럼 the new manager가 is more superior to the old one 했는데 이게 more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superior에 or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자체로 비교급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히 superior 다음에 to를 써야지 than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문법을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물론 공통영어에서도 3주차에 보면 비교 내용에서 나옵니다. 자, 틀렸고요. 시민들은 그 파출소가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자, 시민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demanded that을 보면 옛날에 저는 여기다가 긴장고조라고 쓰시라고 좀 느끼시라고 demand라는 말이 나오면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지? 약간 부담이 되는 그걸 느끼면 was가 아니라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통영어의 1주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어떻게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Citizens demanded that 하면 시민들이 뭘 요구했잖아요. The police box가 파출소인가 봐요. 그럼 경찰 파출소가 was not closed. 문이 닫혀지지 않았다고 요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거는 문을 닫았다고 요구한다? 닫지 않았다고 요구한다?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게 너무 비싸다고 요구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좀 값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요구한다라는 말 다음에는 뭐뭐였다고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였다고 하면 안 되고 뭐뭐여야 한다고, 이래야 한다고 라는 당위를 표현하는 조동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흔히 should를 생략하고 be not closed 라고 명령문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법. 예,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희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서희는 가장 행복하다. 그녀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아주 좋아요. 최상급이라고 100% 덜을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통영어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더는 언제 쓰냐? 가장 행복한 애이다. 이렇게 명사화 시키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그냥 형용사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상태가 충분히 맞다는 거죠. 사실은 덜을 쓰면 틀리는 상황도 있어요. 이제 이건 지금 이제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 말하기에는 너무 자세한 문법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진 않겠고 궁금하시면 공통영어 책을 보십시오. 자, 마지막. 그 선생님은 그 다음에 who's라고 하면 여기 se는 왜 쓴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Jane's, Tom's 이런 식으로 누구의라는 소유격을 이제 who에다가 소유격을 처리하기 위해 se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하고는 그 선생님의 라고 말한 셈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보통은 따라 나옵니다. whose 명사, 그 선생님의 명사. 근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이상해요. 근데 뒤를 보면 우리가 존경하다 다음은 누구를 존경하는지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the teacher예요. 그러면 여기는 소유격이 아니라 the teacher는 respect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흔히 목적격이라고 하는 그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적격은 원래 옛날에는 whom 이렇게 마치 힘처럼 또는 them처럼 이렇게 am을 붙였습니다만 지금은 am이 꼭 필요하지는 않고요. who 혹은 whom을 쓰시면 되겠다. who를 보통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se를 빼시면 충분히 좋은 문장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그 선생님이 지난달에 은퇴를 하셨군요. 자, 과거에 맞게 일이 잘 썼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10번 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could you deliver this parcel to my office에서 내 사무실에 이 parcel, 이 소포를 배달해 줄 수 있겠니? 하니까 그것을 되었다고 생각해. 다 된 걸로 생각해. 다 된 걸로 생각해. 말 되죠? 그냥 잊어먹어. 제대로 해놓을게. 자, 말 됐고요. 그 다음에 Jimo took an unrelated issue during the conference. conference, 중요한 말이죠. 그 대회 회의 동안에 unrelated, 상관이 없는 이슈를 꺼냈어. He did me a good turn. 이랬는데 이게 뭔가 지금 unrelated 이슈를 꺼내면 사람들 보통 되게 짜증내는데 뭔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여기 a good turn이라는 말이 a favor. 그래서 뭐 호의를 베풀다, 부탁을 들어주다. 이런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he did me a favor, he did me a good turn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줬어 라는 말인데 위의 문장이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틀리고 would you mind ing입니다. 신경 혹시 쓰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신경 쓰이다라는 건 안 좋은 말이니까 꺼리는 것 다음에는 ing를 쓴다. 마치 avoid 다음에 ing 쓰고 그 다음에 또 delay 이게 미루다 싫어하니까 미루는 거 아닙니까? ing 쓰고 이러는 것처럼요. 자,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그래서 문 여는 거 꺼리세요? 하니까 전혀 아니에요. 잘 어울렸고요. 그다음 is your business shaping up? shape up. 그래서 모양이 좀 좋아지고 있니? 그러니까 not that I know of.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런 얘기고 she's having a cash flow problem. 문제가 있대. 그래서 이제 잘 연결이 됐었죠. 자, 11번 갑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여기 볼게요. 요렇게
파워 리딩 1주차의 빈칸 완성을 보시면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열심히 읽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요. 뉴타운에 대한 얘기입니다. 뉴타운은 is becoming one of the most authority cities in the country 하면 이제 뉴타운에 지하철이 있다면 도시에 지하철이 있다는 거는 이 도시를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가 필요한데요. prosperous 하면은 번영하는, prosper 번영하다. 역시 파워도 500개 표제어로 기억이 나네요. 동사가 prosper, 적절한이라는 단어 proper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번영하는, 좋아요. 근데 skeptical 하면은 회의적인, 의심하는, suspicious,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부정적인 말이고, mindful 하면은 이제 뭐에 대해서 아는 또는 무엇에 대해 조심을 하는. 그래서 뭐 도시가 무엇을 안다든지 도시가 뭔가 마인드가 꽉 차 있다는 거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다음 indifferent는 역시 파워도 500개 표제어고요. 네,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첫째는 무관심한, 차이가 없어요. 뭐 파마를 하고 왔는데도 다른지 몰라. 이런 무관심하다는 거죠. 또는 그게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냥 평범한, 별 차이가 특별하지 않았으니까 또 관심이 없다. 이런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의미인데 다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prosperous를 답하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기억 넣겠습니다. 역시 빈칸이니까 이 빈칸을 포함한 부분 집중해서 읽으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주어는 이제 문화 얘기군요. Your culture maintains, 유지를 하는데 an implicit schedule 해서 implicit, plit 이거는 접다고, 그 다음에 안에 접어놓은 해서 뭐 함축적인,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대는 밖으로 드러난 노골적인 이란 단어 explicit이 표제로 나옵니다. 자, 함의 된 스케줄이 있어요. For the right time to do many important things.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 social clock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Culturally preferred time of transition event like marriage. 결혼 같은 뭔가 어떤 transition이라는 건 이행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대체로 요 시간쯤에는 돼야 된다. 또 요 시간쯤에는 뭘 해야 된다. 요 시간쯤에는 뭘 해야 된다. 라는 그 social clock이 있다는 거죠. 요 아가씨가 Gosh, I'm getting late to get marri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또는 일반적인 어떤 스케줄에 비해 내가 좀 늦었다라고 느끼는 상황.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Your culture maintains an implicit schedule for the right time to do many important things.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보통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영어의 어떤 말투죠. 그럼 예를 들어 the right time to start dating. 데이팅을 뭐 7살에 시작한다 뭐 이러면 좀 되게 이상한 거고 보통은 뭐 한 10대 후반 정도 to finish college 뭐 대학을 끝내는 것도 보통은 한 몇 살 또 buy your own home 이것도 보통 몇 살 자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빼고 자 그러면 이제 for example, for instance 맞는데 even though, despite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역접적으로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은 마찬가지인데 이 뭐뭐 자리에 despite은 명사를 쓰고 even though 다음에는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절을 쓴다는 차이가 있죠. despite 다음에 명사를 써요. even though 다음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를 써요. 이름하여 despite은 전치사예요. even though는 종속 접속사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여기 이제 볼까요? 전치사가 나오네요. In some cultures, 어떤 문화에서 the social clock is becoming more flexible.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런 거는 이제 세부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 어떻게 푸는지는 파워 리딩 3주차에 보면 설명을 드려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먼저 주제를 찾으세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항을 보세요. 선택항의 요점을 보세요.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본문에 가서 선택항에서 이제 알게 된
확인해야 될 것, 그걸 찾아보세요. 자, 그 스텝으로 갑니다. 자, 주제는요, 대학 얘기고, Universities are promoting themselves much more widely in order to attract prospective students. Universities are promoting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막 홍보해요. Much more widely. 더 넓게 홍보를 합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냐면, attract prospective students에서 이제 대학이 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More widely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넓게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Universities attract students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자, 이제 선택한 갈게요. 대학들은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다양한 집단, 요거 이제 widely라고 하는 거랑 내용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유치한다라는 말이 attract, 끌어당긴다라는 말이니까 이거는 뭐 맞다 싶네요. 대학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상담가와 협력하고 있다라는 말은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대략은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니까 좀 전문적인 상담가하고 일할 수도 있겠고요. 대학들은 소외계층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확인이 필요하네요. 소외계층이라 그러면 보통 돈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만약에 대학이 열심히 한다면은 국가 보조금이 나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대학들의 홍보 방법은 과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뚜렷한 대조, 홍보 방법에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죠. They identify, 파워도 500개 표제요. 식별한다. demographics 하면은 demo는 사람들, graphic은 사람들에 대해 기록한 것. 그래서 인구 통계 들을 확인합니다. To appeal to diverse groups of students in very distinct manner에서 diverse, 다양한 그 학생들을 모은다고 했으니까 1번 분명히 맞습니다. 매우 distinctive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 distinct는 구분되는 독특한을 뜻해요. 자, 독특한 방법 설명하겠죠? Some of their recent efforts. 최근에 어떤 그 노력도 하냐면 include 자, 최근 노력들은 뭘 포함하냐면 the creation of social website, special websites, brochures and more informal events to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To target students from certain backgrounds. 어떤 특별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 탈북민이라든지 또는 뭐 어떻다든지 이게 독특한 어떤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죠. They also enlist consultant가 나오네요. 상담가를 모집합니다. enlist 하면은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른다는 거고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인데요. What educational issues concern various groups에서 각각의 그룹마다 그 교육적인 고려사항, 관심사항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 상담가와 협력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this is in stark contrast. 뚜렷한 대조라는 말이 나왔네요. 원래 stark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이게 노골적인 정도의 의미로 지금 여기에 쓰였고 노골적인 그리고 stark contrast 아주 그냥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가린 것도 없이 그냥 훤히 대조를 이루는데요. 전통적인 recruitment라는 게 모집을 뜻하고 모집 전략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simply involved mass mailings 그냥 메일 보내거나 and meeting students at large intimately like in college fairs at local high schools 해서 그 동네 고등학교 가가지고 intimacy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친밀성이 결여된 그런 이제 뭐 가서 별로 친하지는 않게 그냥 홍보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트랙트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됐던 문장이었네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 또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pacifier 라 그럽니다. 우리 젖꼭지 애기 물려주는 거. 요게 피스, 애를 달래는 것 해가지고 요런 도구를 pacifier라고 하는데 애기 잠자는 거 관련한 얘기에서 이게 나와요. 자, 내용 가장 적절한 것 역시 세부사항이고 주제 찾고 선택한 가고 본문에서 필요한 내용을 읽고 그럴게요.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놀란 얘기예요. 다음을 배워서 The notion of a bad time notion이라고 하는 거는 컨셉하고 비슷한 말인데 여기 NO가 KNO의 NO하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는 것. bad time에 대해서 아는 것. 그 개념이 It's not the nor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norm이 아니다. 어떤 노멀하다는 때가 정상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다.
bad time이 norm이 아니더라. 규준이라고 해석합니다. 규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Even among other industrialized societies에서 industrialized, 산업화된, 뭐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도 각각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줘야 되죠. 자, 근데 다 읽으면 머릿속에 좀 남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걸 알기 위해서 선택한 갑니다. 자, 많은 부족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이 숙면을 위해 담요와 같은 아이들은 담요와 같은 수면 보조 기구들을 주로 활용한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norm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대부분이 담요를 쓴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남부 유럽 국가를 알아봐야 되고요. 가족의 늦은 저녁 생활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남부하고 북부가 굉장히 다르대요. 남부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죠. 이탈리 또는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남쪽 사람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막 유쾌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플렉서블한데 반면 이 북부 쪽에 독일의 경우는 좀 엄숙하고 그쵸? 딱 규칙대로 되고 식당에 가서 절대 아이들 돌아다니면 안 되고 딱 받은 거 열심히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답니다. 자, 근데 남부 유럽 국가 아이들은 가족의 늦은 저녁 생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잠은 반드시 자기의 방에서 자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 부분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아, 마루에서 자, 아니면은 정원에서 자, 이럴 것 같은데요. 틀린 것 같아요. 3번, 남아메리카. 역시 남아메리카도 좀 약간 플렉서블한 문화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명시된 취침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이게 답일 가능성이 많네요. 자, 그리스도 남쪽이에요. 이제 우리가 장화를 보통 그리잖아요. 유럽 하면은 여기 지중해가 있고 그러면 장화 옆에 이쪽에 이제 그리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 아이들은 명시된 취침 시간을 갖고 있다. 지금 여기는 명시된 취침 시간이 없는 곳들이 많더라 라는 얘기를 하려는 글이기 때문에 답은 아마도 3번일 거고 그렇다면 남아메리카만 찾도록 합시다. 남아메리카 여기 있네요. South America. 자, 보면요. The same is often true for famil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그 똑같은 거 아까 말한 내용이 이 사람들에게도 true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볼까요? 꽤 긴 문장이네요. 여기서부터 봅니다. 예.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like Italy, Spain, and Greece, 이 세 나라에서 children are typically allowed to participate in 참여를 해요. In the family's late evening life, 늦게까지 사람들이 노는데 아이들도 같이 놀고요. Falling asleep in cars, 차에서도 자고, or laps, 무릎 위에서 잡니다. Instead of their own rooms and there is no specified time for going to bed 에서 time for going to bed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 또 사우스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다 했으니까 답은 저 부분으로 확실해진 거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 적절 세부사항 앞에 있습니다. The Republic of Ireland was long seen as an economic powerhouse in Europe. 그래서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has long seen, was 중요한 건 이거 was네요. was long seen as an economic powerhouse in Europe. 이었다라고 했으니까 powerhouse였다가 상태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아일랜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도 한번 보시죠. 미국의, 영국의 여기가 런던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섬이 아일랜드고요. 요 위쪽이 스코틀랜드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지역의 얘긴데 파워하우스였다.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Driven by a comparatively modest corporate tax rate of 12.5%. 자, comparatively 비교적, 상대적, modest한, 적절한, modest한, 딱 맞는, 좀 넘치지 않는 corporate tax rate 하면은 이제 세금이 그 법인세 같은 것이 좀 적은 편이어서 it had the greatest levels of growth in Europe from 95년에서 2007년까지는 아주 그 잘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then things started to go wrong.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회사의 real estate bubble 이겁니다. real estate bubble. 부동산 이 거품이 터진 거죠. 2007년에. 자, 선택한 가볼게요, 이제. 아일랜드는 지속적으로 갑작스러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이랬는데 2007년에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growth 이건 틀렸고요. 다음 the recession of Ireland in 2007 이때 경기 침체가 recession이 시작이 됐는데 was caused by a housing collapse에서 collapse 파워도 500개 표제요. 이게 붕괴를 뜻하죠. 그래서 housing이라는 게 아까 나온 real estate 부동산과 마찬가지고 그다음 collapse가 burst, 터졌다라는 말이어서 답이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유럽을 이끌었다. 가장 낮은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랬지.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the economy of Ireland after 2010 has continued to expand steadily 해서 2010년 후로 계속 expand는 팽창 을 뜻해서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본문을 보시면은 it has never recovered from that shock 해서 결코 회복을 못하고 그러니까 alternate 하면은 alter가 other와 모양이 좀 비슷하죠. 바꾸다, 교대로. 그때 이래로 경기 침체로 갔다, anemic growth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anemic이라는 거는 anemia가 백혈병을 뜻하고 백혈병에 걸린 분들은 이제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weak을 대신하는 말로 지금 쓰인 상황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요거는요. 자, 보기에 이 문장을 적절하게 집어넣어라. 이거는 파워 리딩 4주차에 보시면은 이제 논리성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는 제가 좀 시간이 1시간을 좀 많이 넘길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편치 않지만 다 잡고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논리성 문제, 삽입 문제를 풀 때는요. 요 글의 주제를 찾으세요. 그리고 각 문장의 주제를 찾아요. 주제를 찾으면서 앞에 뭐가 나오겠지, 뒤에 뭐가 나오겠지 이런 힌트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문장의 주제를 찾아서 끼워 넣으세요. As the work is accomplished 하면 그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앞서 나와야 돼요. 그 일이 달성됐으니까 그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개체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퍼진다. disperses into the environment. 환경 속으로 퍼진다. as low quality heat 해서 이 글은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어떤 일인가를 달성하고는 개체에서 빠져나간다 했으니까 요 앞에는 요 일, 개체 안에서 뭔가 일을 한 것 그리고 이제 이 문장 다음은 환경으로 빠져나가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이제 본문을 읽죠. The passage of energy in a linear or one-way direction through an ecosystem. 여기까지가 이제 에너지의 통과, 에너지의 순환이라고 지금 passage 통과하는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linear 하면 직선적인 혹은 일방향적인 어떤 통과하는 이 순환이고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은 생태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에너지 플로우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기 그림 여기 그려놨습니다. 태양에서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decomposers가 분해자, 그리고는 inorganic, 무기, 영양원이 됐다가 다시 생산자랑 하면 식물을 말하죠. 자,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빨리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나오네요. 3번을 보시면 when the molecules 이게 분자입니다. 분자들이 분해돼요. by cellular respiration. 세포 호흡에 의해서 분해가 될 때 그 에너지가 이용 가능해집니다. To do work such as tissue repair, production of body heat, or reproduction. 자, tissue, 조직, repair, 조직을 좀 수리한다든지, 또 그 체열을 생산한다든지, 또는 생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이라는 말이 이쯤 들어가고, 결국 그 힛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방사되어 간다, radiate 한다 했으니까 이 공기 중이라고 하는 건 우주 혹은 공간, 이게 아까 말한 environment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1이 나왔고요. 뒤에는 환경에 나오는 요 자리에 저 문장을 넣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요지 찾겠습니다. 자, 앞에서 주제를 잘 보죠.
In the early days of my first web hosting company에서 이 사람이 이제 웹 호스팅 컴퍼니를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I was often criticized. 그때는 비판을 당했어요. For not sticking with the plans. 계획을 계속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달라졌어요. 보통 첫 문장이 과거로 시작하면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죠.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럴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선택관을 여기서 보니까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져라. 그 유연성은 뭐냐면 stick with plans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웹 호스팅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웹같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면 그러면 계획을 세웠다가도 뒤엎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고요. 자, 새로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것과 지금 계획대로 하는지 마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죠. 일단 단기적인 계획보다 장기 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계획에 집착하기보다 타인의 조언 이런 얘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혼자서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It was not long before. 이 부분인데요. It was not long before는 soon이나 마찬가지예요. 곧. 오래지 않아 정도의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Those on my team. 내 팀에 있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The method to my madness. 이게 표현이더라고요. The method to my madness가. 이상해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괜찮은 그 방법.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he method to my madness 하면 내 쪽의 광기에 의한 그 방법이라는 게 이제 여기 my 대신에 딴 걸 넣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친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방법을 the method to one's madness라고 하는 표현. 예, 저도 처음 봐서 알아본 거거든요. 말씀드리고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겠어요. 앞을 잘 보면 이건 사실 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The medical library of a hospital, 병원의 의과, 지금 medical library, 도서관 얘기예요. medical library가 특별 도서관입니다. 자, so are the libraries of a law office, a weather bureau, 기상청, 또 labor union 노조, a museum, or arboretum, 이게 아마 식물원인가 그럴걸요. 예. 그 다음에 or an encyclopedia publishing firm, 이런 여러 곳에 지금 특별한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부사항 문제죠. 선택한 가면 지금 제가 보니까 뒤에 여러분들이 풀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네요. 예, 저도 이제 짧은 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부담이 되니 여러분은 어땠을까?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보면요. Special libraries have more books than other types of materials. 자, 특별 도서관이거든요. 예, 책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거는 그 일반적인 제너럴한 도서관의 모양이지 특별 도서관은 좀 달라야 되겠죠. 책보다 다른 형태가 더 많아요. 본문에 나오고 틀리게 되고요. 다음, a special library usually focuses on a particular field에서 특별 도서관이다 보니 특정 영역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되겠죠. 다음에 special libraries contribute to local community 했는데 이 local community는 그 지역 사회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 도서관은 전문가를 위한 것이니까 이제 아니고 A special library is not proper for assisting fast-moving fields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필드들을 돕는 데는 적절치 못하다 했는데 그렇지 않죠. 빠르게 움직이는 영역들도 계속 도서관이 도울 수가 있죠. 여기는 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그 전자자료 같은 게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다. 본문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이 정도 넘어갈게요. 자, 19번. 자, 이 주제문을 만들면 됩니다. 주제문. 자, 일단은 이걸 읽어요. Many cultures of the world.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A를 B로 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니은으로 본다는 게 서로 연결이 될 만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앞에 가서 주제를 좀 읽어볼게요. 자, 미국인들, 그리스에 있는 미국인들은 흔히 어떤 느낌을 갖냐면, 자, 이런 느낌상 이런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느낌은.
사실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y are witnessing an argument. 싸우구나. When they are overhearing. 건너들어요. A friendly conversation that is more heated than such a conversation would be if Americans were having it. 문장이 이제 굉장히 길고 복잡했죠.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셨겠네요. 이제 사실은 friendly conversation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싸움으로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렇죠. 미국 사람들 이렇게 조용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싸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달리 세상의 다른 문화에서는 뭔가 좀 약간 격한 대화? 이런 것이 오히려 친밀감의 표시가 된다. 이런 게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선택항을 보면 격한 대화에 해당하는 싸움, 그리고 친밀감, intimacy, 아까 그 대학에서의 학생 유치, 거기서도 나왔던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으면 아쉽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강의로 만들어지고 할 때는 해설을 자세히 써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20번 주제 찾을게요. 자, 앞에서 잘 읽어보면요. Harold Reid of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in New York City. 그래서 이제 이분과 동료들이 연구했는데, 이제 글의 주제는 피아노 플레이어스입니다. 피아노 연주자들이 who had been playing for at least 10 years에서 오래 연주를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11 of the players, 그 중에 11명은 experienced varying degrees of piano-related discomfort. 해서 이제 불편해요. 근데 21명은 pain-free 합니다. 그럼 이 차이, 이 11대 21의 차이가 뭘까? 이게 궁금해지죠? 이분들은 그 discomfort가 있고요. 불편하시고, 이분은 pain-free 하다 그랬으니까. 자, 선택항을 가보죠. 주제. 피아노 칠 때 사용하는 근육이 통증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11대 20이라고 상관이 있어요. 피아노곡 감상을 통한 통증 치료 효과. 이거 감상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연주 얘기니까 이건 뺄게요. 목 근육에 의존하여 생기는 부작용과 해결 방법. 그러면 목 근육에 의존을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근데 이러면 이거는 11명만 다루고 있잖아요. 11명만. 그래서 20이라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오랜 시간 피아노를 치기 위한 바른 자세,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부터 이렇게 그래 주제를 또 다시 언급할 만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study, 그 연구에 따르면 not using the strong back muscles, back이면 등이죠. 등 근육들, 강한 등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일을 작고 보다 delicate한 근육들 in the fingers and arms, 손가락과 팔에 있는 이쪽 근육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애들은 너무 근육 입장에서 이 힘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목 근육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냐 아니면 피아노 칠 때 등 근육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냐, 그럼 요게 맞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렇게. 다시 보니 종전의 시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사실 어저께 서울시 문제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 문제하고 경찰 문제하고 크게 별로 차이가 안 느껴졌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통영어, 파워워드, 파워리딩, 전략편, 기출문제 10회 정도, 이걸 열심히 하시면 80점 맞는다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좀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을 하시면 80점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이제 1차가 이번에 치러졌으니까 2차 있고 이번에 올해 3차까지 있나 모르겠네요. 다음 2차 시험 때까지 영어 공부 꾸준히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